많은 사람들이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몸에서 어떤 신호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하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소변에 이상이 있어야 병원에 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만난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장을 보고 직접 요리를 하며 특별히 아픈 곳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단지 자녀들이 정기 검진을 권해서 병원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지를 본 순간 김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콩팥 기능은 이제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정말 조용한 장기입니다. 전체 기능의 70에서 80%가 손상되어도 아무 증상 없이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신부전 4단계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때서야 처음으로 콩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막을 수는 없을까? 더 빨리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는 없을까? 정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경험과 임상 사례를 통해 발견한 3가지 식재료와 6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식탁 위의 작은 변화, 그리고 매일의 습관 한두 가지를 통해 충분히 콩팥을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는 여정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콩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을 늦추고 때로는 회복까지 도울 수 있는 조용한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너무도 평범한 식재료인 가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지를 이야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곤 합니다. 물컹하고 맛도 없고 입맛에 안 맞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50세 이상이거나 혈압이나 혈당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가지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소중한 식품입니다. 가지는 보라색 껍질 속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콩팥 내의 미세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특히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미세 혈관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가지에는 나수닌이라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작은 혈관의 혈류를 촉진시켜 콩팥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도와줍니다. 결국 가지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콩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 자연의 방패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신장염증이 있는 환자에게 가지를 주 3회 이상 8주간 섭취하게 했을 때 혈액 내 염증 수치가 최대 40%까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가지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몸 안에서 작용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가지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삶아서 먹으면 식감이 싫을 수 있지만 올리브유를 약간 뿌려서 살짝 구워 먹거나 다진 마늘과 함께 기름을 최소화해 볶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부드럽고 담백한 반찬이 됩니다. 단,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들 중에 칼륨 수치가 높다고 들으셨다면 가지를 자주 드시기 전에 꼭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힘을 가진 가지처럼 익숙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재료들이 우리 몸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가지처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콩팥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멀리하는 분도 많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치유력이 숨어 있습니다. 양파를 썰면 눈이 맵고 생으로 먹으면 톡 쏘는 맛이 강해 불편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거나 콩팥 건강을 염두에 둬야 하는 분들에게 양파는 매우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그 이유는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특히 당뇨로 인해 손상되기 쉬운 콩팥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임상의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양파 속 퀘르세틴은 콩팥 내에서 사구체 섬유화를 억제해 여과 기능 저하를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히 말해 양파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콩팥이 제 역할을 오래도록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식재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파는 체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고령자에게 양파는 혈압을 조절하고 염분으로 인한 부종을 줄여주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파는 소화를 도와 변비를 완화하고 장 건강을 증진시켜 콩팥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혈당 조절 측면에서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껍질째 깨끗이 씻은 뒤 물에 끓여 양파차로 마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식물성 기름과 마늘을 약간 넣어 부드럽게 볶아 드시면 밥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만약 위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생양파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맵고 눈물 나는 식재료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콩팥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빠질 수 없는 동반자, 바로 그게 양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식재료를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작지만 강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친숙하게 접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가지와 양파가 각각의 방식으로 콩팥을 도와준다면 이제 소개할 이 마지막 식재료는 마치 조용한 방패처럼 콩팥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아주 익숙한 곡물,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은 많은 분들이 찰밥이나 두유 혹은 볶아 차로 마시는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콩알 하나가 콩팥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육류 섭취가 부담스러운 고령자들에게 검은 콩은 매우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이는 콩팥이 노폐물을 여과하고 배출하는 데 드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검은 콩은 콩팥이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가지와 마찬가지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여기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 콩팥 속 미세혈관의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여과도 원활하고 그래야 노폐물 제거도 잘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콩팥 혈관의 손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은 콩에는 사포닌과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중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변비를 완화시킵니다. 실제로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 중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검은 콩은 이를 해결하는 데에도 유익한 식품입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검은 콩밥을 지어 매일 식사에 활용하거나 볶아서 차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삶은 검은 콩을 곡류 우유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단, 통풍이 있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검은 콩은 작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든 그렇게 작고 익숙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복은 매일의 삶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가지, 양파, 검은 콩처럼 좋은 음식을 알고 꾸준히 먹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료도 잘못된 생활 습관이 계속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맙니다. 음식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회복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습관은 너무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의 콩팥 기능을 안정시켜준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깨끗해진다는 말만 믿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은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사이지만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 마시지 않고 하루 종일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콩팥이 갑작스레 과도하게 일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이고 냄새가 강하지 않다면 수분이 잘 공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순한 변화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콩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금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약 10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양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콩팥은 이를 배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구체라는 여과 필터가 손상됩니다. 무조건 짜게 먹지 않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멸치나 다시마, 양파, 생강 등으로 우려낸 육수를 활용하거나 허브나 향신 채소를 통해 자연스러운 단맛과 향을 살리면 간은 약하게 하면서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을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 중에는 통증이 조금만 있어도 진통제를 드시거나 누군가 좋다고 한 보조제를 인터넷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약물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여과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 있다고 매일 약을 복용하거나 한약을 장기적으로 드신다면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콩팥은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참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이 3가지 습관은 작고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 남은 3가지 습관도 꼭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물 마시는 방법, 소금 줄이기, 약물 복용에 주의처럼 콩팥을 위한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일상 속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할 나머지 3가지 습관은 콩팥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키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지 병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 나이 들어서도 자유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4번째 습관은 집에서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혈압과 고혈당은 콩팥에 가장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적입니다.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자주 올라가는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 내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여과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피곤하지 않으니 괜찮겠지라며 넘기기 쉽습니다. 대한심장학회와 내분비학회에서는 이상적인 수치를 각각 120, 80 mmHg 이하, 공복 혈당은 100 mg/dl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 측정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집에서도 쉽게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에 기록해두면 다음 진료 시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정기적인 콩팥 기능 검사입니다. 복잡하거나 비싼 검사가 아닙니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여과율 지수를 계산하며 소변 내 단백질 양만 체크해도 콩팥 상태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미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3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받아야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 굳이 검사를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콩팥은 말없이 고장나는 장기입니다. 그러니 아프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활동량이 줄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잠이 불규칙해지면 몸의 대사 리듬이 깨지고 콩팥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한국의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콩팥 기능 저하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낮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생활 패턴은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생활 방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일 아침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 걷거나 저녁에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음식이 몸을 회복시킨다면 습관은 그 회복을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들이 지금부터 소개할 실제 사례 속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음식과 6가지 습관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 현장에서 이 작은 실천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2분의 이야기는 그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혹시 여러분의 가족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에 사는 72살 김할아버지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아무런 증상 없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혈액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2.03까지 올라가 있었고 이는 말기 신부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밭일도 하고 마트도 혼자 가는데요 라고 하시던 그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김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까운 공원을 2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는 검은 콩밥과 가지볶음, 삶은 양파가 빠지지 않았고 소금 사용은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은 종이컵으로 나누어 천천히 마셨고 복용 중이던 약들에 대해서도 주치의와 다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재검진을 받았을 때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1.6으로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투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치였고 무엇보다 김할아버지는 여전히 손자와 장기를 두고 마당의 꽃을 돌보며 평온한 노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2번째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68세 박할머니입니다. 그녀는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어느 날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수치가 500 이상으로 나와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콩팥에 분명한 손상이 시작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박할머니는 이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현미차로 시작했고 점심 식사에는 반드시 검은 콩밥과 부드럽게 익힌 양파 반찬을 곁들였습니다. 매일 오후엔 가까운 해변을 친구들과 함께 걸었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그녀의 단백뇨 수치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콩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가족의 살림을 도맡으며 여전히 씩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2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너무 늦기 전에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보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자주 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익숙한 음식 몇 가지와 단순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 삶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 등장할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김할아버지와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음식과 6가지 습관은 특별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 모여 콩팥을 보호하고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건강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 시기입니다. 반대로 피로감이나 다리 붓기, 수면 문제 등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본 오늘이 결코 늦지 않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검은 콩밥 한 그릇, 가지볶음 한 접시,
혹은 양파차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쉬게 하고 회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실천을 단지 정보로만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라도 작게 결심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싱겁게 먹겠다. 나는 매일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겠다는 그 다짐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자녀, 손주들과 함께 오래도록 웃으며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변화 하나로 내일을 바꾸는 첫 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시겠습니까?